엄청난 일이 발생했습니다. 호주 공항, 문제는 그가 들고 있던 여권. 놀랍게도 대한민국 여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정체는 중국인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한국인이라고 주장하며 위조 여권을 사용한 사실을 끝까지 부인했죠. 그들이 왜 한국을 사칭하려 했는지, 진짜 국적보다도 더 강력한 국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가 신뢰하는 여권, 그 위상을 노리는 사람들의 그림자. 어떻게 된 일일까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평화로운 호주 시드니 공항의 입국 심사장에서 발생한 예상치 못한 사건. 이 사건은 한국 여권이 지닌 놀라운 힘과 그 이면에 숨겨진 진실을 드러내며 세계를 경악시켰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화요일 오후였죠. 시드니 공항의 입국 심사대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분주했습니다. 다양한 국적의 여행객들이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리는 모습이 보였고, 심사관들은 일상적으로 여권을 확인하고 있었어요. 그 평화로운 광경을 깨트린 것은 한 남성이었습니다. 30살 정도로 보이는 그 남성은 심사대에 다가가 파란색 한국 여권을 내밀었죠. 심사관은 특별한 의심 없이 여권을 받아 스캐너에 대고 스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스캐너가 여권을 읽자마자 큰 경고음이 심사장 전체에 울려 퍼졌고, 전광판은 순식간에 붉은색으로 변했습니다. 실례합니다만 잠시 이쪽으로 와주시겠어요? 심사관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주변의 보안 요원들이 재빨리 움직이며 남성의 주위로 모여들기 시작했죠. 남성의 표정이 긴장으로 굳어졌습니다. 그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히기 시작했고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한국에서 오셨나요? 심사관이 물었습니다. 네, 한국인입니다. 남성이 어색한 영어로 대답했어요. 그럼 잠시 한국어로 대화할 수 있을까요? 어디서 오셨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심사관의 질문에 남성은 갑자기 말문이 막힌 듯 했습니다. 눈동자가 불안하게 좌우로 움직였고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다물었죠. 결국 그는 단 한마디의 한국어도 말하지 못했어요. 단순한 인사말조차 하지 못하는 모습에 심사관의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선생님, 특별심사실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성은 어쩔 수 없이 보안 요원들을 따라 특별심사실로 향했습니다. 그의 발걸음이 무거웠고 어깨는 축 처져 있었어요. 심사장에 남아있던 다른 여행객들은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았죠. 그런데 더 놀라운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그 남성 뒤에 있던 두 남성도 비슷한 경고음과 함께 특별심사실로 안내되었죠. 이들 역시 한국 여권을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3명 모두 한국인이라고 주장했지만 한국어를 한마디도 말하지 못했어요. 심사관들의 의심은 점점 커져갔고 특별심사실 안에서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3명의 남성은 모두 같은 모습이었어요. 긴장된 표정, 불안한 눈빛, 그리고 계속해서 땀이 흐르는 이마. 특별심사실 안에서 그들의 가방과 소지품이 꼼꼼히 검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죠. 3사람 모두의 휴대폰에서 중국어 메시지가 발견된 겁니다. 심사관들은 즉시 통역사를 불러 메시지 내용을 확인했어요. 내일 새벽에 농장에 도착하면 작업 지시를 받을 겁니다. 여권은 잘 보관하고 호주에서는 최대한 한국인처럼 행동하세요. 메시지의 내용은 명백했습니다. 이들은 한국인이 아니었어요. 호주 이민청은 즉시 지문 조회를 통해 이들의 신원을 확인하기 시작했고 결국 3명 모두 중국 국적자임이 밝혀졌습니다. 그들은 위조된 한국 여권을 사용해 호주에 입국하려 했던 것이었죠. 시드니 공항의 특별심사실. 모든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가장 큰 의문이 남았습니다. 왜 하필 한국 여권이었을까요? 세상에는 수많은 국가와 여권이 있음에도 그들은 왜 하필 한국을 선택했을까요? 특별심사실 안의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3명의 중국인 남성들은 고개를 숙인 채 묵묵히 앉아 있었고, 호주 이민청 직원들은 그들의 신원과 입국 의도를 확인하기 위한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긴장감이 감돌던 그 순간, 마침내 한 남성이 입을 열었어요. 저희는 그저 더 나은 삶을 찾아온 것 뿐입니다. 통역사를 통해 전달된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심사관은 냉정한 표정을 유지한 채 다시 물었죠. 그렇다면 왜 위조 여권을 사용했습니까? 특히 한국 여권이었는지 설명해 주세요. 잠시 침묵이 흐른 후 그 남성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실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에서 구매했어요. 다크웹의 어느 사이트에서 한국 여권을 구할 수 있다는 정보를 얻었고, 가격은 비쌌지만 효과적이라고 해서. 심사관의 눈이 커졌습니다. 왜 하필 한국 여권이었습니까? 한국 여권은 거의 모든 나라에 비자 없이 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특히 호주에서는 쉽게 입국할 수 있고, 이곳에서 2해 동안 건설업에 종사할 계획이었습니다. 중국 여권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죠. 심사관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설명은 틀리지 않았어요. 한국 여권은 실제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여권 중 하나로 꼽히며, 비자 없이 방문할 수 있는 국가 수로 따지면 최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중국 여권은 아직도 많은 제약이 있어 국제 이동이 상대적으로 불편했죠. 이민청 직원들이 위조 여권을 자세히 살펴보니 놀라운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여권은 단순한 복제품이 아니었어요. 실제 한국 여권의 보안 요소가 대부분 갖춰져 있었고, 오직 사진 페이지만 정교하게 조작되어 있었습니다. 여권 번호는 실존하는 번호였고, 바코드와 칩도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처럼 보였죠. 믿기 힘들 정도로 정교합니다. 문서 감정 전문가가 놀란 목소리로 말했어요. 일반적인 위조 여권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사진 페이지의 미세한 조작만 아니었다면 통과했을 가능성도 있었어요. 이 말을 들은 호주 이민청 고위 관리가 덧붙였습니다. 그만큼 한국 여권이 국제사회에서 신뢰받고 있다는 뜻이죠. 위조범들도 알고 있습니다. 누구도 의심하지 않는 여권을 노린 거예요. 3명의 중국인 남성들은 결국 불법 입국 시도 혐의로 구금되었고, 이 사건은 곧 국제적인 이슈가 되었습니다. 호주 당국은 한국 정부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했고, 양국은 국제 여권 위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약속했죠. 사건이 알려지자 여러 매체에서 이 문제를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한 국제 뉴스 채널은 한국 여권의 위상에 대한 특별 보도를 준비했어요. 그들은 여권 전문가인 김준호 박사를 인터뷰했습니다. 한국 여권은 현재 약 190개국 이상을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는 세계 최상위권 여권입니다. 김 박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했어요. 이는 단순히 우연이 아닙니다.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진 결과죠. 인터뷰어가 물었습니다. 어떤 요인들이 한국 여권의 위상을 높였다고 생각하십니까? 김 박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여러 요인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의 경제적 성장과 국제사회에서의 신뢰도입니다. 30년 전만 해도 한국 여권의 위상은 지금과 비교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한국이 선진국 반열에 오르면서 상황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그는 이어서 설명했습니다. 또한 한국의 소프트 파워도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K-팝, 한국 드라마, 영화 등의 한류 열풍은 한국의 이미지를 전 세계적으로 높였고, 이는 자연스럽게 한국 국민에 대한 글로벌 신뢰로 이어졌습니다. 반면 중국 여권의 상황은 다르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많은 국가들이 아직도 중국인들에게 까다로운 비자 절차를 요구하고 있어요. 경제 규모나 국제적 영향력에 비해 여권의 실질적 가치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이런 차이는 단순히 정치적 이유만은 아닙니다. 또 다른 전문가가 설명했어요. 불법 체류자 문제나 불법 노동 등의 이슈도 중요한 요인이죠. 많은 국가들이 자국의 안보와 질서를 위해 입국 절차를 엄격하게 관리합니다. 호주 당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입국 심사 절차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생체 인식 기술을 활용한 신원 확인 시스템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어요. 동시에 한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들과 국제 여권 위조 방지를 위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불법 입국 시도를 넘어 국제사회에서 국가 간 위상의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습니다. 한국 여권의 높은 가치는 수십 년간 한국이 쌓아온 국제적 신뢰와 평판의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그 가치는 누군가에게는 너무나 탐나는 것이었죠. 위조 여권 사건이 국제적인 이슈로 확대되는 동안 전혀 다른 장소에서 또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한국계 미국인 여성의 눈을 통해 본 한국 여권의 힘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인천국제공항의 모습은 시드니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공간, 첨단 시스템이 도입된 입국 심사대, 그리고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직원들. 수많은 여행객들이 오가는 가운데에서도 질서가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자동 출입 국심사대 앞에 한 여성이 서 있었어요. 그레이스 로젠, 22살의 스탠포드 대학교 경제학과 학생이었습니다. 그레이스는 한국계 미국인으로 어머니는 한국인이고 아버지는 중국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이번에 처음으로 어머니의 고향인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죠. 그레이스는 약간 긴장한 표정으로 자동 출입 국심사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평소 미국 여권으로는 경험하지 못했던 시스템이었기 때문이었죠. 여권을 스캐너에 올려놓으시고 지문을 인식해주세요. 안내 직원의 설명에 따라 그레이스는 자신의 한국 여권을 스캐너에 올려놓았습니다. 네, 그레이스는 한국 국적도 가지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그레이스에게 이중 국적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늘 강조해왔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레이스는 그 가치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요. B- 스캐너가 여권을 인식하자 녹색불이 켜졌고 이어서 지문 인식 과정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불과 5초 만에 모든 과정이 끝났어요. 그레이스는 약간 놀란 표정으로 게이트를 통과했습니다. 이렇게 빠를 줄이야. 그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공항 도착장에서 그레이스를 기다리고 있던 이모가 환하게 웃으며 그녀를 반겼습니다. 그레이스, 여기야, 여기. 이모는 그레이스를 꼭 안아주며 반가워했어요. 비행은 어땠어? 피곤하지 않니? 그레이스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이모. 비행 중에 잘 잤어요. 근데 입국 심사가 너무 빨라서 놀랐어요. 정말 몇 초 만에 끝났던데요. 이모는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한국 여권이니까. 우리나라는 기술력이 뛰어나서 그런 시스템도 잘 갖춰져 있단다. 그레이스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사실 그 말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녀에게 한국 여권은 그저 어머니의 고집으로 유지하고 있는 것일 뿐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었어요. 그녀는 항상 미국 여권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다고 믿어왔습니다. 이모의 차를 타고 서울 시내로 향하는 동안 그레이스는 창밖의 풍경에 감탄했습니다. 깔끔하게 정비된 도로, 첨단 기술이 적용된 건물들, 그리고 세련된 도시 디자인까지. 그녀가 중국에서 본 풍경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이모, 서울이 정말 아름답네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현대적이고 세련됐어요. 이모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우리나라가 발전 속도가 정말 빠르거든. 30년 전만 해도 이렇지 않았는데 지금은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선진국이 됐지. 그레이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스탠포드에서 경제학을 공부하면서 한국의 경제 성장 사례에 대해 배운 적이 있었어요. 전쟁 후 폐허에서 시작해 불과 몇십 년 만에 세계 10손가락 안에 드는 경제 대국으로 성장한 나라. 그것이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서울 시내 호텔에 도착한 그레이스는 체크인을 마친 후 잠시 휴식을 취했습니다. 긴 비행으로 피로가 쌓였지만 어머니의 고향을 경험한다는 생각에 설렘이 가득했어요.
그녀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런 곳이 내 뿔이라니. 그레이스는 중얼거렸습니다. 잠시 후 이모의 제안으로 그레이스는 서울 구경을 시작했습니다. 강남의 번화가, 한강공원, 고궁까지. 그들은 하루 종일 서울의 다양한 모습을 둘러보았어요. 그레이스는 모든 것이 새롭고 신기했습니다. 특히 첨단 기술과 전통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이모가 갑자기 흥미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그레이스, 이번 주말에 홍콩에 갈래? 내 친구들과 함께 여행 계획이 있는데 너도 함께 가면 좋을 것 같아. 그레이스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중국에서는 별로 즐겁지 않았는데 홍콩은 어떤지 궁금하네요. 이틀 후 그레이스는 이모와 함께 다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출국 심사를 위해 그들은 각각 자신의 여권을 제시했어요. 그레이스는 미국 여권을, 이모는 한국 여권을 꺼냈습니다. 여기서 그레이스는 처음으로 뚜렷한 차이점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모는 한국인 전용 자동 출국 심사대로 향했고, 그레이스는 일반 출국 심사대에서 기다려야 했어요. 이모는 단 10초 만에 심사를 마쳤지만, 그레이스는 거의 15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미국 여권이 이렇게 불편할 줄이야. 그레이스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공항 대기실에서 만난 이모는 그레이스의 표정을 보고 물었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그레이스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이모가 너무 빨리 통과해서 놀랐어요. 저는 줄 서서 꽤 기다렸거든요. 이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국 여권을 써야 한다고 했잖아. 내 어머니도 내가 한국 여권을 잘 간직하길 바라셨을 거야. 그레이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지금까지 한국 여권의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분명 어머니는 알고 계셨을 텐데 왜 자신에게 자세히 설명해주지 않으셨을까요? 4시간의 비행 끝에 그들은 홍콩 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레이스는 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홍콩 국제공항의 도착장은 세계 각국에서 온 여행객들로 붐볐습니다. 다양한 언어가 뒤섞인 소리가 공항 곳곳에 울려 퍼졌고 사람들은 각자의 목적지를 향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레이스와 이모는 입국 심사대를 향해 걸어갔어요. 그런데 이상한 광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러 줄로 나뉜 입국 심사대 중 한쪽에는 홍콩 시민 및 특별 통과라는 표지가 보였어요. 이모, 저기는 뭐예요? 그레이스가 물었습니다. 이모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우리가 갈 곳이야. 한국인은 홍콩에서 특별 입국 심사 혜택을 받거든. 그레이스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미국인은 안 되나요? 이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미국인은 일반 심사대로 가야 해. 하지만 걱정 마, 기다릴게. 그레이스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일반 심사대로 향했고 이모는 특별 통과 레인으로 향했습니다. 그레이스가 서 있는 줄은 길고 느리게 움직였어요. 그녀 앞에는 다양한 국적의 여행객들이 서 있었고 모두 지친 표정이었습니다. 반면 이모가 선 특별 통과 레인은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레이스는 답답한 마음에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때 특별 통과 레인에서 눈에 띄는 광경을 발견했어요. 대부분이 홍콩인이나 중국 본토 사람들로 보였지만 일부는 분명히 외국인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일본인으로 보이는 사람들과 함께 한국 여권을 든 이들이 눈에 띄었어요. 어떻게 한국인들이 저기에? 그레이스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거의 30분을 기다린 후에야 그레이스는 입국 심사대에 도착했습니다. 심사관은 그녀의 미국 여권을 꼼꼼히 확인한 후 입국 목적과 체류 기간을 물었어요. 몇 가지 질문에 답한 후에야 그레이스는 입국 허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심사를 마치고 나오자 이모가 이미 오래전에 심사를 마치고 그레이스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레이스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모,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빨리 통과한 거예요?
저는 거의 30분을 기다렸는데. 이모는 여유로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한국 여권의 힘이지. 홍콩에서는 한국인들에게 특별 입국 혜택을 주거든. 일본인들과 함께 특별 레인을 이용할 수 있어. 그레이스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왜 한국인에게 그런 특별 대우를 해주는 거죠? 한국과 홍콩은 경제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어. 또한 한국 관광객들이 홍콩에서 많이 소비하기도 하고. 그래서 양측 정부가 이런 편의를 제공하는 걸로 알고 있어. 그레이스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동안 미국 여권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다고 믿어왔는데 지금까지의 경험은 그 믿음의 의문을 제기하고 있었어요. 공항을 나와 택시를 타고 호텔로 향하는 동안 그레이스는 계속해서 이 문제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이모, 한국 여권이 정말 그렇게 좋은가요? 미국 여권보다도요? 이모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절대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최근 몇 년간 한국 여권의 위상이 크게 높아진 것은 사실이야. 헨리 여권 지수라는 세계적인 여권 순위에서 한국이 미국보다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어. 그레이스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정말요? 무비자로 방문할 수 있는 국가 수가 더 많다는 건가요? 그래, 한국 여권으로는 약 190개국을 무비자로 갈 수 있어. 미국은 180개국 정도로 알고 있어. 그레이스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미국보다 인구가 6분의 1도 안 되는 작은 나라 한국의 여권이 더 강력하다니. 어릴 때부터 미국 시민권이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고 배워왔는데 이 새로운 현실은 그녀의 세계관을 흔들었어요. 호텔에 도착한 후 그레이스는 곧바로 노트북을 켜고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한국 여권과 미국 여권의 차이점, 세계 여권 순위, 무비자 국가 수 등의 키워드로 정보를 찾아보았어요. 검색 결과는 이모의 말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실제로 한국 여권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여권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었고 미국 여권보다 더 많은 국가에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었어요. 믿을 수가 없어. 그레이스는 화면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한국 여권의 위상이 불과 20년 만에 급격히 상승했다는 점이었어요. 2000년대 초반만 해도 한국 여권의 무비자 국가 수는 현재의 절반도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빠른 성장은 한국의 경제 발전과 국제적 위상 강화와 맥을 같이 하고 있었죠. 그레이스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홍콩의 화려한 스카이라인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 찼어요. 그동안 자신이 미국인이라는 정체성에 너무 집착한 것은 아닐까? 어머니의 나라인 한국에 대해 왜 더 관심을 갖지 않았을까? 그리고 왜 어머니는 이런 사실들을 적극적으로 알려주지 않으셨을까? 다음 날 아침, 그레이스와 이모는 홍콩 섬을 관광하기로 했습니다. 빅토리아 피크에 올라 홍콩의 아름다운 전경을 감상하면서 그레이스는 이모에게 더 많은 질문을 던졌어요. 한국 여권의 위상이 이렇게 높아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모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아마도 한국의 경제적 성장과 국제사회에서의 신뢰도 향상일 거야. 한국은 무역 중심 국가로 전 세계와 활발하게 교류하고 있잖아. 또 최근에는 K-팝이나 한국 드라마 같은 문화 콘텐츠가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한국의 이미지가 더 좋아졌고. 그레이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실히 한국의 문화적 영향력은 미국에서도 체감할 수 있었어요. 그녀의 미국 친구들 중에도 K-팝 팬이 많았고 한국 드라마나 영화를 즐겨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럼 한국 여권이 중국이나 일본 여권보다도 더 강력한 건가요? 중국 여권보다는 훨씬 강력해. 중국인들은 아직도 많은 나라에 갈 때 비자를 받아야 하거든. 일본과는 비슷한 수준이지만 최근에는 한국이 일본을 앞서기도 했어. 그레이스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중국에서의 경험이 떠올랐어요. 베이징에서 체류하는 동안 느꼈던 불편함과 제약들.
그리고 지금 한국과 홍콩에서 경험하는 자유로움과 편의성의 차이는 명백했습니다. 우리가 베이징에서 만났을 때 제가 중국에서 겪은 어려움들은 한국인들에게는 거의 없는 건가요? 그렇지. 한국인들은 중국에서도 상대적으로 더 많은 혜택을 받아. 물론 그렇다고 모든 것이 완벽하다는 건 아니야. 하지만 여행과 비즈니스 면에서는 확실히 더 유리한 점이 많지.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온 그레이스는 어머니에게 영상 통화를 걸었습니다. 그동안의 경험과 깨달음을 나누고 싶었어요. 호텔 방 안, 그레이스는 노트북 화면을 통해 어머니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수천 마일 떨어진 미국 보스턴에서 어머니는 따뜻한 미소로 딸을 반겼어요. 시차 때문에 미국은 이제 막 아침이 시작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엄마, 잘 지내고 계세요? 그레이스가 물었습니다. 응, 잘 지내고 있어. 그쪽은 어때? 한국은 마음에 들었니? 홍콩은 재미있게 구경하고 있어. 그레이스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왜 제게 한국 여권의 가치에 대해 말씀해주지 않으셨어요? 여기서 경험해보니 한국 여권이 정말 강력하더라고요. 화면 속 어머니의 얼굴에 알 수 없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걸 직접 깨닫기를 바랐어. 내가 말했다면 넌 단지 엄마의 말이라고 생각했을 거야. 하지만 내가 직접 경험하고 느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지. 그레이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의 말씀에 일리가 있었어요. 평생 미국인으로서의 정체성만을 강조해온 그레이스에게 어머니가 아무리 한국 여권의 가치를 강조해도 와닿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엄마, 제가 이제야 이해할 것 같아요. 그동안 미국 시민권이 최고라고만 생각했는데 사실은 한국 여권도 그에 못지않게 어쩌면 더 강력할 수도 있다는 걸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세상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해. 어느 한 나라가 모든 면에서 우월할 수는 없어. 각자 장단점이 있지. 중요한 건 내가 그 다양성을 이해하고 내 안에 흐르는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소중히 여기는 거야. 그레이스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홍콩의 밤하늘은 수많은 빌딩의 불빛으로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 찬란한 불빛들 속에서 그녀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새롭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혹시 제가 한국 국적을 유지하면서 미국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어머니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물론이지. 내가 이미 이중 국적자잖아. 18살이 되기 전에 두 국적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가 있어. 내 경우는 외국에서 태어나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니까 일정 절차를 밟으면 한국 국적도 계속 유지할 수 있어. 그레이스는 놀랐습니다. 그동안 어머니가 그녀의 한국 여권을 갱신해 주셨지만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제서야 어머니의 의도가 명확해졌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계속 제 한국 여권을 갱신해 주셨군요. 어머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언젠가 내가 이 가치를 깨닫길 바랐어. 내가 미국 문화에 더 익숙하다는 건 알지만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도 소중히 여겼으면 했어. 통화를 마친 후 그레이스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편협한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았는지 깨달았어요. 미국 중심의 가치관에 갇혀 다른 가능성들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다음 날, 그레이스와 이모는 홍콩의 쇼핑 거리를 구경했습니다. 대형 쇼핑몰에 들어서자 또 다른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많은 고급 브랜드 매장들이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고, 일부 상점에서는 한국 여권을 보여주시면 추가 할인해 드립니다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모, 왜 한국인들에게 이런 특별 대우를 해주는 거죠? 그레이스가 물었습니다. 이모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한국인들이 해외에서 가장 많이 쇼핑하는 국가 중 하나거든. 특히 명품이나 화장품 같은 고가 제품을 많이 구매해. 그리고 한국의 인플루언서들이 해외여행 경험을 SNS에 공유하면서
더 많은 관광객들이 그 뒤를 따르게 되지. 상인들에게는 훌륭한 마케팅 전략인 셈이야. 그레이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왜 한국 여권이 이렇게 강력한지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정치적인 이유가 아니라 경제적, 문화적 영향력이 함께 작용한 결과였습니다. 쇼핑을 마치고 카페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그레이스는 옆 테이블에 앉은 서양인 부부의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영국인으로 보였고 여행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아시아에서는 한국인들이 정말 VIP 대우를 받더라고. 지난번에 베트남에 갔을 때도 그들은 특별 입국 레인이 있었어. 맞아. 우리가 줄 서서 기다리는 동안 한국인들은 후딱 통과하더라고. 영국 여권도 꽤 강력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모르겠어. 그레이스는 그들의 대화를 듣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신만이 이런 경험을 한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세계적으로 한국 여권의 위상이 높아졌다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홍콩에서 서울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그레이스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번 여행을 통해 그녀는 단순히 새로운 장소를 방문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어요. 서울에 도착하자 그레이스는 이모와 함께 자동 출입국 심사대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그녀도 한국 여권을 사용하기로 결정했어요. 여권을 스캐너에 올려놓고 지문 인식을 마치자 빠르게 게이트가 열렸습니다. 불과 5초 만에 모든 과정이 끝났어요. 와, 정말 빠르네요. 그레이스가 감탄했습니다. 이모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이제 알겠지? 한국 여권의 힘은 단순히 무비자 국가 수만이 아니야. 이런 실질적인 일상에서 체감되는 편의와 존중이 바로 진정한 가치지. 서울로 돌아온 그레이스는 이전과는 다른 시선으로 도시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녀의 눈에는 단순한 관광지가 아닌 자신의 뿌리가 있는 곳으로 보였어요. 첨단 기술과 전통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모습,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사람들, 깨끗한 거리와 효율적인 대중교통 시스템까지 모든 것이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이모의 집에서 저녁을 함께하면서 그레이스는 자신의 고민을 솔직히 털어놓았습니다. 이모, 저는 지금까지 미국인으로만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번 여행을 통해 한국에 대해 그리고 제 자신에 대해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이제 와서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찾는 것이 가능할까요? 이모는 그레이스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습니다. 너무 늦은 것은 없어. 정체성이란 끊임없이 변화하고 성장하는 거야. 중요한 건 내가 지금 그 변화를 인식하고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지. 그날 밤, 그레이스는 호텔 창가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마치 그녀 앞에 펼쳐진 무한한 가능성을 상징하는 것 같았어요. 이전에는 미국이 세계의 중심이라고 믿었는데 이제는 세계가 훨씬 더 복잡하고 다양하며 여러 중심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미국, 중국, 한국. 그 어디도 절대적으로 최고라고 말할 수 없어. 그레이스는 중얼거렸습니다. 각자의 장단점과 독특한 매력이 있을 뿐이야. 그렇게 그레이스의 여행은 단순한 관광을 넘어 자신의 정체성과 세계관을 재정립하는 여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파란색 한국 여권 한 권에서 시작되었죠.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 그레이스는 이모의 제안으로 대학 탐방에 나섰습니다. 서울의 유명 대학들을 둘러보며 그녀는 또 다른 가능성을 엿보게 되었어요. 특히 국제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온 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우며 한국 문화를 경험하는 모습을 보니 그레이스도 언젠가 여기서 공부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모, 이곳에서 교환학생으로 한 학기 정도 공부할 수 있을까요? 그레이스가 물었습니다. 이모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죠. 물론이지. 스탠포드와 서울대학교 사이에는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있을 거야. 특히 내가 경제학을 전공한다면
한국의 경제 발전 모델을 직접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어. 캠퍼스를 거닐며 그레이스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꿈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는 항상 미국 중심의 진로만 생각해왔어요. 월스트리트 금융가에서 일하거나 실리콘밸리의 테크 기업에 취직하는 것이 성공의 기준이라고 여겼죠. 하지만 이제는 다른 선택지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한국과 미국 혹은 아시아와 서구를 연결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레이스가 속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 역할이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거야. 세계는 점점 더 연결되고 있고 여러 문화를 이해하고 통합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해. 너같이 여러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은 그런 면에서 큰 강점을 가지고 있지. 저녁에는 이모의 친구들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모두 그레이스와 비슷한 또래였고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면서도 확고한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어요. 그들은 세계 여러 나라를 여행하고 일하면서도 한국인으로서의 뿌리를 잃지 않았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한 친구가 그레이스에게 물었어요. 그레이스는 미국, 중국, 한국 중에서 어느 나라에 가장 애착이 있어? 그 질문에 그레이스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당연히 미국이라고 대답했을 텐데 이제는 그렇게 단순하게 말할 수 없었어요. 잠시 생각한 끝에 그레이스는 대답했습니다. 사실 그 모든 문화가 제 일부라고 생각해요. 겉으로는 미국 문화에 더 익숙하지만 내면에는 한국과 중국의 유산도 분명히 흐르고 있어요. 이번 여행을 통해 그것을 더 깊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레이스의 답변에 이모의 친구들은 깊이 공감해 주었어요. 그들 중에도 해외에서 오래 살았거나 다문화 가정에서 자란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서로의 경험을 나누면서 그들은 정체성이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고 성장하는 것임을 깨달았어요. 중요한 것은 자신의 다양한 배경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포용하고 그 안에서 자신만의 독특한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한 친구가 말했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그레이스는 이전과는 다른 감정을 느꼈습니다. 혼란과 방황 대신 마음속에 묘한 평화와 확신이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에 대한 감각이 조금씩 선명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호텔방에 돌아온 그레이스는 노트북을 열고 한국 국적 유지에 관한 정보와 스탠포드에서 서울로 교환학생을 오는 방법, 그리고 졸업 후 한국에서 일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미래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첫걸음이었죠. 다음 날 아침, 그레이스는 마지막으로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 다가왔어요.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그레이스는 창밖으로 지나가는 한국의 풍경을 아쉬움을 담아 바라보았습니다. 이모, 정말 감사했어요. 이번 여행은 제 인생에서 잊지 못할 경험이 될 것 같아요. 이모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한국을 좋아해서 다행이야. 언제든지 다시 와. 이번에는 더 오래 머물러도 좋겠지? 그레이스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다음에는 한 학기 정도 교환학생으로 오고 싶어요. 한국어도 제대로 배워보고 싶고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그들은 출국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레이스는 이번에도 한국 여권을 사용해 자동 출입 국심사대를 이용했어요. 다시 한번 신속하게 심사를 마친 그녀는 이제 이런 편리함에 익숙해진 듯 했습니다. 출국 전, 그레이스는 면세점을 둘러보았습니다. 화장품과 전자제품을 구경하던 중 그녀는 한 외국인 커플이 한국 여권을 보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어요. 그들은 여권의 디자인과 색상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와, 한국 여권은 정말 세련됐네. 우리 여권도 이렇게 좋았으면 좋겠어. 여성이 말했습니다. 그레이스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이 가진 한국 여권의 가치를 진심으로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것은 단순한 여행 문서가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가 세계 속에서 쌓아온 신뢰와 존중의 상징이었습니다. 비행기를 타기 전 그레이스는 마지막으로 이모와 포옹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이모. 저에게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셔서요. 이모는 그레이스의 어깨를 꼭 잡았어요. 넌 이제 시작이야. 내 안에 흐르는 한국의 피를 자랑스럽게 여기렴. 비행기 안에서 그레이스는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일주일간의 여정을 돌아보았습니다. 중국에서의 실망스러운 경험, 한국에서 느낀 친밀감, 그리고 홍콩에서 깨달은 한국 여권의 힘까지. 이 모든 경험이 그녀의 세계관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그레이스는 한국 여권과 미국 여권을 나란히 놓고 바라보았습니다. 두 개의 여권, 두 개의 정체성. 이제 그녀는 더 이상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느끼지 않았어요. 오히려 두 가지 모두를 가진 것이 얼마나 특별한 기회인지 깨달았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어머니가 말씀하신 새 나라의 피의 의미일지도 몰라. 그레이스는 중얼거렸습니다. 비행기가 점점 고도를 높이며 한국의 풍경은 작아져 갔습니다. 하지만 그레이스의 마음속에는 한국에 대한 애정과 자신의 뿌리에 대한 자부심이 더욱 커져갔어요. 그녀는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지만 그곳에서의 삶도 달라질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돌아오면 한국어 수업을 듣고 동아시아 관련 수업도 더 들어야겠어. 그레이스는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학기에는 반드시 서울로 교환학생을 지원할 거야. 그렇게 그레이스의 여정은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단 한 권의 여권이 그녀의 인생을 이렇게 바꿔놓을 줄은 이 여행을 시작할 때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일이었어요. 시드니 공항에서 발생한 여권 위조 사건은 빠르게 국제적인 뉴스가 되었습니다. 호주 당국의 공식 발표 이후 전 세계 주요 매체들은 이 사건을 자세히 보도하기 시작했어요. 위조된 한국 여권으로 입국 시도, 한국 여권의 국제적 신뢰도를 노린 위조 범죄, 국제 여권 위조 조직 적발 등의 헤드라인이 연일 뉴스를 장식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즉각적으로 대응에 나섰습니다.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여권 보안 강화를 위한 추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발표했어요. 대한민국 여권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여행 문서 중 하나입니다. 외교부 장관이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오히려 한국 여권이 국제사회에서 얼마나 높은 신뢰를 받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더욱 강화된 보안 기술을 도입하여 위조 가능성을 원천 차단할 것입니다. 외교부는 곧 새로운 여권 발급 시스템 도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생체 인식 기술을 강화하고 최첨단 홀로그램 및 특수 잉크를 적용한 새로운 여권은 위조가 거의 불가능한 수준으로 보안성을 높인다는 내용이었어요. 대한민국의 신뢰는 쉽게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장관은 강조했습니다. 수십 년간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서 노력한 결과입니다. 우리는 이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국제사회도 한국의 빠른 대응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는 한국의 여권 보안 강화 노력을 모범 사례로 언급했고 다른 국가들도 참고할 것을 권고했어요. 이 사건은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오히려 더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많은 국가들이 한국의 선진적인 여권 관리 시스템에 관심을 보였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모든 소식은 바다 건너 미국 스탠포드 대학교 기숙사에서 새 학기를 시작한 그레이스에게도 전해졌습니다. 그녀는 한국 뉴스를 구독하기 시작했고 매일 아침 한국 관련 소식을 체크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어요. 한국 여권 위조 시도 사건, 국제적 협력으로 해결 중이라는 헤드라인을 본 그레이스는 깊은 관심을 가지고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미국인으로서의 정체성과 함께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이 조화롭게 공존하기 시작했어요. 스탠포드로 돌아온 그레이스는 예전과는 다른 학생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선
그녀는 한국어 수업을 등록했어요. 처음에는 한글 자모음부터 시작해야 했지만 한국 여행에서 얻은 동기부여와 열정으로 빠르게 진도를 나갔습니다. 그레이스, 내가 갑자기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한 이유가 뭐야? 룸메이트 에밀리가 물었습니다. 그레이스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내 뿌리를 찾아가는 여정이라고 할까? 이번 여름 한국에 다녀오면서 내 안에 흐르는 한국인의 피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 에밀리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우와, 그렇게 큰 영향을 받았구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들려줘. 그레이스는 한국과 홍콩에서의 경험, 특히 한국 여권의 힘을 체감했던 순간들을 생생하게 이야기해 주었어요. 에밀리는 흥미롭게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겠다. 사실 나도 한국에 관심이 많았어. K-팝과 한국 드라마 팬이거든. 혹시 다음에 한국 가면 나도 데려가 줄 수 있을까? 그레이스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지. 사실 난 다음 학기에 서울로 교환학생을 지원할 계획이야. 함께 가면 더 재미있을 것 같은데. 그레이스는 단순히 한국어를 배우는 것을 넘어 동아시아 경제와 국제관계에 관한 수업도 추가로 신청했습니다. 그녀의 경제학 전공과 새롭게 발견한 문화적 관심사가 자연스럽게 융합되기 시작했어요. 수업 중에 교수님이 물었습니다. 최근 아시아 경제 강국들 중 세계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나라는 어디라고 생각하나요? 많은 학생들이 중국이나 일본을 언급할 때 그레이스는 자신 있게 손을 들었습니다. 물론 규모 면에서는 중국이나 일본이 크지만 혁신과 소프트 파워 측면에서는 한국의 영향력도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기업들은 전자제품, 자동차, 문화 콘텐츠 등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고, 이는 단순한 경제적 성과를 넘어 글로벌 트렌드를 형성하는 힘이 되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감탄한 표정으로 그레이스를 바라보았습니다. 매우 통찰력 있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최근 연구들은 한국의 소프트 파워가 경제적, 정치적 영향력으로 어떻게 전환되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죠. 그레이스, 혹시 이 주제에 특별한 관심이 있나요? 그레이스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네, 제 어머니가 한국 분이시고 최근에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그 경험이 저에게 큰 영향을 주었어요. 수업이 끝난 후 교수님은 그레이스에게 다가와 추가적인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동아시아 경제와 문화적 교류에 관한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데 관심 있으면 참여해보지 않겠어요? 당신의 다문화적 배경이 큰 자산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레이스는 기쁘게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은 그녀에게 학문적으로도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기회였어요. 그날 저녁, 그레이스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정말 감사해요. 엄마가 계속 제 한국 여권을 유지해 주신 덕분에 저는 이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기쁨이 묻어났습니다. 그게 바로 내가 바라던 거야. 너의 뿌리를 잊지 않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 그리고 그 다양성이 너에게 얼마나 큰 강점이 될 수 있는지를 깨닫는 것. 전화를 끊고 난 후 그레이스는 책상 서랍에서 한국 여권을 꺼내 바라보았습니다. 파란색 표지에 새겨진 대한민국이라는 글자가 이제는 그저 문자가 아닌 그녀의 정체성의 일부로 느껴졌어요. 다음 날 그레이스는 국제교육사무실을 방문하여 서울대학교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를 얻었습니다. 지원 마감일은 이미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지만 그녀는 결심했어요. 다음 학기에는 반드시 서울에서 공부하고 싶었습니다. 지원서를 작성하는 동안 그레이스는 지원 동기란에 자신의 진심을 담았습니다. 저는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오랫동안 제 정체성의 한 부분을 무시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한국 방문을 통해 저는 제 안에 흐르는 한국의 피가 얼마나 소중한 자산인지 깨달았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문화와 경제를 깊이 이해함으로써 양국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특히 한국의 경제 성장 모델과 글로벌 영향력에 대한 연구는 제 경제학 전공과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이 교환학생 프로그램은 저에게 학문적 성장을 넘어 개인적인 여정의 중요한 단계가 될 것입니다. 제출 버튼을 누르는 순간 그레이스의 마음은 확신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녀가 가야 할 길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교환학생 지원서를 제출한 지 한 달 후, 그레이스는 간절히 기다리던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메시지를 보자마자 그녀의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그레이스 로제님께 서울대학교 국제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지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지원서를 검토한 결과 다음 학기 교환학생으로 선발되었음을 기쁘게 알려드립니다. 그레이스는 기쁨의 비명을 질렀습니다. 룸메이트 에밀리가 놀라서 달려왔어요. 무슨 일이야? 괜찮아. 그레이스는 환하게 웃으며 노트북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난 다음 학기에 서울에 가게 됐어. 교환학생으로 선발됐어. 에밀리는 그레이스를 꼭 안아주며 축하해 주었어요. 와, 정말 축하해.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지 알아. 정말 잘 됐다. 그날 저녁, 그레이스는 부모님께 영상통화로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화면 속 어머니의 얼굴에는 기쁨과 자부심이 가득했고, 아버지도 딸의 선택을 진심으로 응원해 주었어요. 그레이스, 내가 내 고향에서 공부하게 될 줄이야. 어머니는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한국에 대해 더 많이 배우고 내 뿌리를 찾아가는 모습을 보니 정말 뿌듯하구나. 아버지도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고 국제적인 시각을 키우는 것은 미래의 큰 자산이 될 거야. 우리는 내 선택을 항상 지지한단다. 그레이스는 고마움을 담아 대답했어요. 엄마, 아빠, 정말 감사해요. 특히 엄마가 제 한국 여권을 계속 유지해 주신 덕분에 이런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었어요. 바로 그때 그레이스의 노트북에 뉴스 알림이 떴습니다. 그것은 시드니 공항 여권 위조 사건에 대한 후속 보도였어요. 위조 한국 여권 조직 적발, 국제공조로 추가 범죄 차단. 그레이스는 기사를 클릭해 자세히 읽었습니다. 호주와 한국, 중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의 공조로 국제적인 여권 위조 조직이 완전히 검거되었다는 내용이었어요. 특히 한국의 첨단 보안 기술과 국제 협력 체계가 주요했다고 합니다. 기사 말미에는 한국 외교부 장관의 인터뷰가 실려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여권은 국민의 안전과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여권의 보안성을 강화하고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이러한 가치를 지켜나갈 것입니다. 그레이스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단순한 여행 문서였던 여권이 이제는 한국과의 위상과 신뢰를 상징하는 중요한 지표로 인식되고 있음을 느꼈어요. 그리고 그녀는 자신이 가진 한국 여권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몇 주 동안 그레이스는 서울 생활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어 공부에 더욱 열중했고 한국 문화와 역사에 관한 책들을 찾아 읽었어요. 그녀는 단순히 여행자가 아닌 뿌리를 찾아가는 사람으로서 한국을 더 깊이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경제학과 교수님은 그레이스에게 특별한 연구 과제를 제안했어요. 한국의 경제 성장 모델과 국제적 위상 변화에 관한 연구를 해보면 어떨까요? 특히 여권 파워와 같은 소프트 파워 지표의 변화를 분석하면 흥미로운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그레이스는 기쁘게 이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은 그녀의 개인적 경험과 학문적 관심사를 연결시키는 완벽한 기회였어요. 연구를 위해 자료를 모으는 과정에서 그레이스는 한국의 급속한 발전이 단순한 경제적 성장을 넘어 국제사회에서의 위상과 소프트 파워의 성장으로 이어진 과정을 발견했습니다. 특히 한국 여권의 위상이 불과 20년 만에 세계 최상위권으로 올라선 것은 놀라운 성취였어요. 한국은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여권 파워를 높일 수 있었을까? 그레이스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심층적인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그녀는 몇 가지 핵심적인 요인들을 발견했어요. 첫째, 한국의 경제적 성장과 무역관계 확대가 국제적 위상을 높였습니다. 둘째, 한국의 문화적 영향력이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국가 이미지가 크게 개선되었죠. 셋째,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비자 외교와 국제 협력 강화가 여권의 실질적인 가치를 높였습니다. 그레이스는 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학술 논문을 작성했고 교수님의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논문은 나중에 학술지에 게재될 예정이었어요. 학기가 끝나갈 무렵 그레이스는 서울행 준비를 거의 마쳤습니다. 그녀는 이제 한국어로 간단한 대화가 가능할 정도로 실력이 향상되었고 한국 문화와 예절에 대한 이해도 깊어졌어요. 출발 전날 밤 그레이스는 자신의 여권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미국 여권과 한국 여권, 두 개의 작은 책자는 그녀의 이중 정체성을 상징하고 있었어요. 이제 나는 더 이상 하나만 선택할 필요가 없어. 그레이스는 중얼거렸습니다. 두 문화 모두 나의 일부이고 그것이 바로 나의 독특한 강점이야. 다음 날 아침,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서 그레이스는 부모님과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어머니는 딸을 꼭 안아주며 속삭였어요. 새 나라의 피를 자랑스럽게 여기렴. 그것이 너에게 큰 힘이 될 거야. 그레이스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엄마. 이제 저는 그 의미를 진정으로 이해해요. 인천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그레이스는 창밖의 구름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상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그녀의 인생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단순한 여행 문서였던 한국 여권이 그녀의 정체성과 미래에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칠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하자 그레이스의 가슴은 설렘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관광객이 아닌 자신의 뿌리를 찾아 돌아온 사람으로서 한국 땅을 밟게 되었어요. 입국 심사대에서 그레이스는 자신의 한국 여권을 당당하게 제시했습니다. 심사관은 여권을 확인한 후 한국어로 물었어요. 한국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요? 그레이스는 조금 서툴지만 자신감 있는 한국어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에서 공부하러 왔습니다. 교환학생이에요. 심사관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환영합니다. 고국에서 좋은 시간 보내세요. 그 순간 그레이스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고국이라는 단어가 그녀의 마음을 울렸어요. 그래, 이곳도 그녀의 고국이었습니다. 피가 그리는 뿌리의 땅, 그녀의 정체성의 절반을 형성하는 곳. 공항을 나서며 그레이스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그녀는 두 개의 세계, 두 개의 문화, 두 개의 국적을 가진 온전한 자신으로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시작은 단 한 권의 파란 여권이었습니다. 전 세계가 탐내는 파란 권력의 실체, 그것은 단순한 문서나 형식적인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국가가 수십 년간 쌓아온 신뢰와 존중의 결정체였고 세계 시민들에게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열쇠였어요. 그리고 그레이스에게 있어서 그것은 자신의 뿌리를 재발견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준 소중한 선물이었습니다. 어둠이 내리는 서울의 거리를 걸으며 그레이스는 이제 자신이 진정한 세계 시민으로 성장했음을 느꼈습니다. 국경과 국적을 넘어 다양한 문화와 가치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람. 그녀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지만 그 방향은 이미 분명했어요. 세계는 더 이상 흑백으로 나눌 수 없는 복잡한 곳이었고 그 복잡성 속에서 자신만의 길을 찾아가는 것이 바로 인생의 의미임을 그레이스는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이 시작된 곳은 다름 아닌 파란색 한국 여권 한 권이었죠.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그레이스는 마음속으로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발걸음은 새로운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갔습니다.